지난 2주 동안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연속 2번 패배로 선두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것은 그들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현재 상위 그룹의 팀 간 점수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 팀이 연속해서 패하거나 무승부를 얻을 경우 순위가 즉각 떨어집니다. 토트넘은 에릭 다이어의 약점으로 인해 볼버햄프턴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고 그는 마지막 5분 동안 2골을 허용했습니다. 로메로의 레드카드 피해와 반대 벤의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에릭 다이어가 경기 내내 토트넘의 수비를 약화시켰고 볼버햄프턴에게 골을 넣을 기회를 쉽게 제공하였습니다. 볼버햄프턴은 기회를 종결하는 데 문제를 겪었지만 다이어가 부르는 코너킥으로 인해 토트넘의 골키퍼는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상황은 로메로, 수비수를 자주 보호하는 선수, 가 3경기 출장 금지 처분을 받아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효과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잃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와 에머슨 로얄은 반드시 우수한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에릭 다이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최근 경기 후에 비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 부족과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이 지나갈 때 무관심하게 보이고 공을 막으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반면에 벤 데이비스는 골키퍼를 보호하기 위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전문적인 중앙 수비수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플레이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다이어가 시작 라인업에 포함되었을 때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열정적인 수비 스타일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이어가 상대팀 선수들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상황마다 로메로는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해 그는 부상을 얻고 불필요한 카드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페페 사르와 쿨루세브스키는 불안정하게 플레이하고 때로는 팬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특히 사르는 아마도 그의 어린 나이 때문에 그의 폼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빠수마는 시즌 초에 매우 좋았지만 성적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편은 가장 크게 변한 위치 중 하나였습니다. 리차를리슨과 솔로몬을 모두 시험해봤지만 솔로몬은 장기적인 부상으로 전체 시즌을 쉬었고 리차를리슨은 고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대신에 브레넌 존슨이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는 아직 매우 어립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중앙 및 양쪽에서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매디슨은 그가 플레이할 때 불안정한 선수들과 함께 강한 미드필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빠지면 토트넘의 미드필드는 무너집니다. 특히 토트넘의 중앙 선수들이 대부분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은 매디슨 같은 선수가 없을 때는 매우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로메로의 부재로 필요한 수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 매디슨의 부재로 공을 분배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중심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공격수로서 외로워집니다. 공격을 만들고 기회를 창출하는 도움이 없을 경우 고립된 공격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최선을 다했고 토트넘은 총 3명의 팀 캡틴과 2명의 부팀 캡틴이 동시에 부재해서 매우 곤란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을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었고 그들은 4명의 핵심 선수들이 갑자기 부재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토트넘이 주로 주전과 대체 선수 간의 품질 차이에 대한 비난을 받고 그들은 단 4일 동안 4명의 핵심 선수를 교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도 일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없지만 그들은 대부분 장기 혹은 단기 부상이거나 차례로 부재하며 대체 선수의 품질이 괜찮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상황과는 크게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매디슨이 없었던 손흥민은 공격수 위치에서 미드필더 위치까지 내려와야 했고 그는 공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곧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었고 회복에는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첼시와의 경기 후 메디슨의 부상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몇몇 팬들은 그가 경기 후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에 안도했지만 실제로 그는 회복을 위해 몇 개월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메디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추정이 있습니다. 그는 경미한 부상을 이용해 국가팀 집중 훈련 중에 치료를 받는 동안 다이어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디스크 탈출로 인한 부상을 견뎌내면서 계속 경기에 참여한 것처럼 메디슨도 필요하다면 몸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휴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이비에르, 메디슨을 대신한 선수는 다이어의 결장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의 불량한 플레이로 인해 심각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난받는 것보다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이어의 영향으로 인해 토트넘 전체에 음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의 위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토트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속 10라운드 무패 기록과 처음 3개월 동안 3번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이 연속 2패를 기록한 후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과 전문가들이 태도를 바꾸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비판하며 이 나라에 의식 있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10일 톡스포어트는 토트넘의 전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크게 비판하고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 후 팀을 떠나야 할 선수들을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실패를 비판하고 이것이 경험 부족한 감독의 한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을 처음 10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신문과 전문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10경기 연속 승리할 때는 조용하다가 2연패하자 마치 초등학생처럼 내 말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중 포스테코글루가 울버햄튼에게 실점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전술 지시를 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포스테코글루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 팬들에게 놀라움과 실망을 안겼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구 잡지를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토트넘은 11일 영국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막판 5분 동안 연속 2골을 내주며 패배를 맛봤습니다. 첼시전에 이어 토트넘은 다시 한번 패배를 경험하며 26점으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반응했습니다. 톡스포어트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는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당신은 스코틀랜드 리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셀틱이 최고지만 다른 팀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최고 수준의 팀과 맞서고 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강하고 뛰어난 선수들과 유능한 감독을 가지고 있다. 계속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무모한 플레이를 한다면 한 점을 얻는 것도 나쁜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는 또한 교체 선수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제이미 오하라가 영국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이 마치 그가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우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 오하라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3개월 동안 무패 기록을 세운 유일한 감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울버햄튼의 1대2로 패배한 후 포스테코글루의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일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에게 역전을 당하며 탈의실 분위기가 꽤 침체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특히 그 상황이 너무 늦게 발생했고 그런 고통은 축구의 일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항상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버티지 못했죠.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매우 실망한 듯 보였고 소리를 질렀는데 오늘 경기에서 감독님을 가장 실망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전에는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을 가졌을 때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발 라인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4명의 수비수 중 3명이 첫 선발로 나서면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전술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뷰의 뉘앙스를 통해 볼 때 팀은 공을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공을 보내야 하며 망설이거나 가로 패스나 후방 패스를 해서는 상대의 압박을 뚫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의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갈 때 팀 전체가 즉시 압박을 가해 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다이어에게 앞으로 나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라고 소리쳤지만 다이어는 자신감이 없어 주저하다가 상대에게 제압당하며 경기 내내 팀이 수비에 매달리게 만들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제이미 오하라가 지난 시즌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패배했다고 비판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 수비 라인을 낮추어도 에릭 다이어가 센터백일 때 많이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고 수비에 불안함이 있음에도 수비 라인을 올려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도 인식하고 후반전 시작 전에 선수들을 하프라인으로 모아 전술적 지시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뚫리며 후퇴하자 수비 코치 매트 웰스는 후반 83분경 다이어를 터치라인으로 부르며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전술적 지시를 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전술 지시 후 5분 만에 토트넘이 첫 실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문제의 원인이 다이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특정 선수를 지목해 비난하지 않은 절제력과 품격을 보여 팀워크를 해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1세 유스 출신 애슐리 필립스를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아직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다이어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마지막 10분을 버텨줄 것을 바랐던 것이 이날 경기 포스테코글루의 진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채널 매치데이 리뷰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상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록 연속 2패를 겪고 주요 선수들이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시즌 중간 휴식 후 재정비하고 개선한다면 시즌 초반에 강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상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지만 현재 토트넘은 상위 4위 경쟁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앨런 시어러가 토트넘의 능력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8위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리뉴, 콘테, 누누 산토스에 이어 팀을 맡아 3개월 만에 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수비적인 축구로 팀을 이끌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시 전임 주장이 문제의 근원임을 파악하고 140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공격수로 변모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시어러는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어러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토트넘을 재건하고 리그 상위권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